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 이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좀 실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치? 여러분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조금씩 이제 단축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write.html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우리 프로그램 해봤지 않습니까? write.html에서 이렇게 폼 태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폼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각종 요거 네임 요게 속성, 폼 속성이거든요. 폼 태그 요건 태그명, 폼 태그의 네임 속성의 값 write, 폼 태그의 메소드 속성의 값 post, 폼 속성의 액션 그쵸? 속성의 값 insert.jsp 이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폼 태그의 각종 속성들이 뭐가 있고 여기는 몇 가지만 나와 있지만 뭐가 있고 그치? 그 속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속성은 네임 아까 말씀드렸던 네임이 있잖아요. 그치? 라이트 뭐 이거 있잖아. 입력 양식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에서 그 비주얼 베이직도 폼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쵸?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야. 양식의 이름, 입력값, 인덱스 이름으로 사용한다. 중요한 거야. 서버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는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insert.jsp가 수행된다고 했잖아요. insert.jsp에 표시하는 것이 새로운 창으로 띄울 건지 같은 창으로 띄울 건지 이거 그치? 값을 보낸 후에 결과를 표시할 윈도우의 이름 아까 액션 있었죠. 액션은 insert.jsp 있었죠.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웹 애플리케이션 페이지 그쵸? 동일한 웹 애플리케이션 호출도 가능해요. write.html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메소드 있었죠. 메소드 데이터의 전송 방식을 지정하는 거. 겟 방식은 전송할 때 URL에 쿼리 스트링 값으로 포스트는 HTTP의 바디에다가 포함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여러분들 인크립션 타입 우리 원래는 여기다가 인크립션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ww 포럼 그쵸 URL 엔코디드 이거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다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다가 인크립션 타입, ENC 타입은 해가지고 여기다가 ENC 타입은 해가지고 여기다가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는 해가지고 그쵸? 얘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썼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 안 쓰면 그쵸? 안 쓰면은 얘를 안 쓰면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xww form 1 URL encoded 요게 기본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양식 페이지에다가 텍스트 내용, 글 내용만 보낼 수도 있지만 양식 페이지를 통해서 뭘 보낼 수도 있냐면 이미지나 음악 파일이나 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보낼 수 있잖아. 그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하는 그 양식도 만들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 보내줄 때는 텍스트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쵸? 이진 스트리밍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쓰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다가 폼 태그에다 이거를 쓰셔야 돼. 엔크립션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 파일 업로드 시에 지정해야 돼. 반드시. 우리 해볼 거거든요. 이진 파일을 보낼 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메소드는 서브밋이 있거나 리셋이 있어. 이따 해볼게요.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에 보낼 때 쓰는 것이 input 타입 서브밋. 입력 양식에 입력된 내용을 모두 제거할 때는 리셋. 여러분들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이따가 우리 공부할 거예요. 원 서브밋 그러면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그쵸 서버로 전송될 때 실행하는 이벤트예요. 원 리셋은 다시 리셋한다는 거예요. 리셋이라는 거는 어니치 한다는 거죠. 원래 값으로 바꾼다는 거죠. 입력 데이터 값을 지울 경우에 수행되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name, target, action, method, 그렇죠? encryption type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버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복습을 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폼 태그의 유형을 쭉 보면 텍스트 박스 있죠. 이렇게. 요 입력 박스.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남자냐, 여자냐.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러죠. 라디오 버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박스도 있죠. 이렇게. 이거 라디오 버튼은 뭐야? 남자에서 여자 누르면 남자는 까맣게 빠지고 여자만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얘는. 근데 텍스트 박스는 여러 개도 고를 수 있는 텍스트 박스 있죠. 여러분들 어떤 글자를 넣으면 여기 안 보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해볼 건데 여기 어떤 글자를 쓰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넣고 할 때 이렇게 점점점으로만 진행되는 거 있죠? 인풋 타입,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까는 이 텍스트, 그러면 텍스트 박스요. 그쵸? 라디오, 체크박스, 인풋 타입 체크박스 있는 거 있고. 여러분들 리스트 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 이거 펼쳐보면 또 이 리스트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셀렉트문, 셀렉트 이런 것.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 텍스트 에어리아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아. 네임은 그쵸? 4행 30 컬럼짜리 만들어진 건 이거 박스, 텍스트 박스. 히든도 있어요, 여러분들. 히든 이렇게 여기다 인풋 타입 히든 그러면 여기 원래 있는 거거든. 있는 건데 여기 감춰진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파일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인풋 타입 파일 그러면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찾아보기로는 어떤 파일 여기다 입력할 건지 찾아보기에서 파일 입력할 수 있죠, 이거? 그런 것도 있고. 서브밋 버튼, 아까 버튼이 있었잖아. 전송 버튼, 인풋 타입, 서브밋. 리셋 버튼, 인풋 타입, 리셋. 1번 버튼도 있어요. 인풋 타입, 버튼, 1번 버튼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윈도우 클로즈 뭐 이런 거. 아시겠어요? 그쵸? 이런 폼 있잖아,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 어디서 하셨나요? 아시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폼을 구성을 하고, 그쵸? 뭐 get 방식으로 보내줄 건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줄 건지 이 폼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주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간단히 좀 살펴볼까요? 여기다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치? 여러분들 자꾸 안 해보면 안 되니까 이제 해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또 만들게요. 웹 컨텐트에다가 웹 컨텐트 클릭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른 데 하시면 안 돼요. 웹 컨텐트 밑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new HTML 파일로 그냥 만들게요. 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form form test.html 이거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너무 이제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있는 거 하나 내가 여러분들도 이거 줄 거예요. 그죠? 소스 하나 네, form test.html 이거 하나 열게 해서 저 소스 갖다가 설명만 할게요. 여러분들 적으니까요. 이거 다 코딩하려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이렇게 가져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코딩 했다고 치자고. 잠깐 못 갖고 안 나온대요. 여기 요거 복사한 거야. 컨트롤 A 복사해서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폼 태그 하나 있고, 그쵸? 폼 태그 있고, 엔더 폼이 있고, 여러 개 폼이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라디오, 인풋 타입 체크박스, 인풋 타입 리스트, 그치? 예?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어리어도 보이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요 소스 줄게요. 인풋 타입 패스워드, 인풋 타입 히든. 이건 히든은 있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인풋 타입 파일, 그 다음에 전송 버튼, 서브 버튼, 리셋 버튼, 1번 버튼 있죠? 요거 여러분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입력 상자, 인풋 타입, 텍스트, 남자냐, 여자냐. 하나밖에 선택 못하죠.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는 취미는 독서, 여행이다. 또 등산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시겠어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리스트 박스 있죠. 내가 소프트웨어과다 컴퓨터 정보과요. 그리고 내 여기다가
입력할 수도 있죠. 요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에어리어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 패스워드도 있죠. 이렇게. 여기 저게 있는 거거든요. 텍스트 박스가 있는 거거든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요거는 파일 업로드 할 때 찾아보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파일을 업로드 할 건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업로드 할 때 하는 파일 전송할 때 쓰는 거죠. 이건 전송 버튼이고 이건 취소 버튼이고 1번 버튼이죠. 아시겠어요? 그쵸? 폼. 그쵸? 폼. 여기 여러분들 요거 히든을 갖다가 텍스트 박스 만들면 봐봐라. 텍스트 박스 이렇게 만들면 저장하고 그치? 다시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숨김에 보이잖아. 얘를 갖다가 히든을 하면 안 보인다? 그럼 우리가 감춰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때 쓰는 거거든요. 여기 히든 이런 거 배우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였었잖아. 다시 실행은 이제 안 보이죠. 여기 있기는 있는 거야. 데이터 값이.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요 리스트 박스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사이즈를 갖다가 지금 리스트 박스에 사이즈를 3 그랬잖아. 이거 사이즈를 생략해버리면 펼친 메뉴가 보이겠지.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고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클릭하면 이렇게 펼쳐지게 펼침 버튼이 보이게 아시겠어요? 그쵸? 여기 또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 3 그러면 세 개가 펼쳐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쭉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요거? 그치? 예, 그래서 요거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관련 사이트들 많고 학습 사이트들 보시면서 HTML은 우리 이 강좌에서 다루는 강좌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HTML 요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실행되는 각종의 입력 형태를 정해주는 입력 폼들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게시판에 글쓰기 양식 폼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이 글을 쓸 건지 게시자명. 요 게시자명의 양식은 uname은 name은 uname으로. 아시겠어요? 글 제목은 그쵸? 이렇게 name은 타이틀로. 아시겠어요? 그쵸? 타이틀. 그다음 글 내용. 게시판에 글 쓰는 거. 요 이름은 컨텐트로. 여기 비밀번호 우리가 글을 쓸 때 자유 게시판은 내가 글 쓴 사람만 내가 쓴 거다라고 이해하려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잖아. 그래야만 이 비밀번호 가지고 글을 고칠 수 있고 이 쓴 사람만이 글을 지우려면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 것 같이 비밀번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전송 버튼 하나 놓고 하나는 일반 버튼을 놓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치? 예, 쭉. 자,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우리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write.jsp 아까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리 없애고 일단은 그쵸? 그래서 없애고 저것도 다 프로그램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치? 이렇게 가져다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열기 해서 있는 소스를 갖다 놓고 우리 좀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 write.html을 이걸로 바꾼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키울게요. 그리고 나서 이 소스 한번 쭉 볼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스 쭉 보세요. 자, HTML 있으면 저 끝에 end HTML 있겠죠? 우리 헤드 파트에 그치? 헤드 파트에 있고 스타일도 있죠. 테이블 데이터는 11폰트로 하겠다.
설명드린 거죠. 굴림체에 진하게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바디 파트에 여기 하나 뭐가 빠졌다. 헤드, 엔드 헤드 하나 맞고, 그치? 엔드 헤드 하나 맞고,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뜨는 건 다 가운데 정렬해라. 그 다음에 제목 띄우고요. 밑줄 긋고, 그 다음에 폼 있죠? 폼의 이름은 write 폼이에요. 그쵸? 우리가 전송 방식은 포스트 방식이니까 HTTP의 바디 파트로 보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일단은 요거 나와주게 할게요. 요거. 그리고 나서 우리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어떤 게 실행되냐면 insert.jsp가 실행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insert.jsp. 그치? 그리고 나서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들 읽고 있는 거죠. 자꾸 읽어보셔야 돼. 일행, 일렬에 보시면 게시자명, 그리고 input type, 텍스트, 그러니까 입력상자 하나 보이겠네. uname의 이름에 사이즈 14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 입력하는 거 있죠. input type, 텍스트에 타이틀 한 줄짜리에 72바이트를 입력할 수 있는 크기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로는 텍스트 에어리어, 그래서 그쵸? 텍스트 에어리어, 그래서 발행 텍스트 에어리어, 그래서 8행 72열짜리 텍스트 박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풋 타입 패스워드, 그래서 패스워드 아까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점점점만 되는 거. 그리고 전송 버튼이 하나 있고, 여기 목록 보기가 있고, 이렇게 양식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장하시고 실행시켜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 그치? 아까 있던 거는 내가 없애고서, 그치? 요 소스 된 거를 읽어보시면 요거가 실행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게시자 명에다가 여기다가 홍길동 하고, 그치? 게시하기 누르면 여기 insert.jsp가 실행되고, insert.jsp에서 그쵸? uname 값을 여기 uname 값을 홍길동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insert.jsp에서 얘가 홍길동, 그리고 여기다 홍길동 값을 받아서 홍길동을 찍어준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송하면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찍힌 거죠. 원리를 이해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쵸?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글 게시자면과 제목이 없이 글을 써주면은 내가 어떤 글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 제목 없이 이렇게 쓰려면 글쓰기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다 하면 게시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치?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쓰는 제목 없는 글이 있어요? 쓴 사람이 없는 것이 없잖아. 그치? 그런 것이 없도록 여기다가 게시하기 글을 쓰면은, 그치? 여기 빈란이면 전송이 안 되도록 해야 돼. insert.jsp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 이해가셨어요? 그치? 그러려면 폼 컨트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우리가 폼 컨트롤 하거든요. 이 폼에서 write 폼에서, 그치? write 폼에서 있는 여기 값, 그치? uname 값이 비어 있으면 값을 채워라라고 하는 폼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조금 우리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좀 소스를 열어놓고, 지금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쵸? 우리가 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갖다 놓고 이제 프로그램 보고서 할게요. 이렇게 놓고서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 만일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여기다 이제 더 추가된 거야. 아까하고 이거 추가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뭐냐면 이제 저장하시고 아까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폼이 만들어지는데 라이트에서 폼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이 폼에서 실행시켜 보고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게시하기 글을 누르면 뭐가 실행된다 그랬냐면 여러분들 자꾸 보셔야 돼. 뭐가 실행되면 insert.jsp가 실행된다 그랬잖아. 전송 버튼을 누르면 글 게시하기라고 하는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페이지가 요청이 되냐면 여기 액션 다음에 있는 insert.jsp가 요청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다 요거 onSubmit이라고 하는 요걸 붙였잖아요. 여기다가 아까는 없었는데 요게 뭐냐면 이벤트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되는 거야. 이벤트가 실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벤트가 실행되면서 보니까 이 이벤트 값이 뭐냐면 form valid this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럼 form valid this는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 여기에 없었던 거 내놓은 거야. form valid라고 하는 이 함수가 여기 있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 thi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폼의 이름을 남겨주는 거야. 이 폼의 이름 뭐야? 여기 write죠. 여기 this라고 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남겨줘도 돼. 이렇게 남겨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겨주지 않고 여기 this 그러면 뭐냐면 this 그러면 이 폼의 이름 write를 남겨주는 거야. write를 남겨주는 거야. 그럼 write 폼에서 write 폼에 있는 uname 값의 길이가 값에 입력된 이 값의 길이가 세자보다 작으면 그럼 세자보다 작으면 alert라고 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뭐냐면 경고창을 띄우는 거야. alert창. 경고창을 띄워서 게시자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alert창을 띄우고 그쵸? 경고창을 띄우고 my폼에 write 폼의 uname이라고 하는 텍스트 박스에 커서로 거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return false 그래갖고 insert.jsp로 남기지 말고 그 박스에 그냥 남아있으라. 타이틀도 마찬가지. 그죠? 타이틀도 값이 5자보다 작으면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서 그치? 거기다 포커스 커서로 하고 return false 하는 거죠.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그냥 게시하기 그냥 클릭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되겠죠. 게시자명을 입력하세요. 여기다 값이 게시자 이름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세자 이상을 그쵸? 세자 이상을 입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세자까지 입력하기 전에는 안 넘어가겠지만 글 게시하면 다시 글 제목을 입력하세요. 여기다 글 제목을 공란을 주면 안 넘어가겠죠. 아시겠어요? 그쵸? 이렇게 그치? 그리고 게시하면 비밀번호를 4자 이상 안 넣으면은 비밀번호를 4자보다 작으면 4자 이상 넣지 않으면 안 넘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제 글을 쓰고 그치? 우리 글을 쓰고 글이 너무 적으니까 또 한참 쓰려면 이거 한참 써야 되니까 그치? 갖다가 그냥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고 여기다가 내가 1111 그럼 다 찬 거지. 게시자명도 그쵸? 3자보다 2자보다 큰 거고 글 제목도 5자보다 크잖아요. 그쵸? 비밀번호도 4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글이 써지겠지. 아시겠어요? 글 써지면 원하는 얘밖에 못 봤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 글 쓴 거, 여기 라이트에 글 쓴 거는 뭐냐면 여기
uname은 받았잖아. 그럼 여기는 뭘 받아야 돼? 타이틀 받아야 되죠. 컨텐트 받아야 되죠. 패스워드 받아야 되죠. 그럼 insert.jsp에서 지금 이름밖에 안 받았잖아, 얘. 그치? 그럼 뭐를 받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름만 받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타이틀도 받아야지. 타이틀. 그치? 타이틀도 받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변수에도 받아서 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트도 받아야지. 컨텐트. 내용도. 컨텐트도 받아야지. 컨텐트도 받고, 그치? 여기다 패스워드도 받아야지. 패스워드도 받고. 아시겠어요? 패스워드도 받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패스워드도 받는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들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도 어떻게 왔는지? 찍어볼까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찍어보려면 여기다가 uname은 uname 변수에 있는 값을 찍고, 여러분들 그 HTML br이라고 하는 건 브릭 라인 그래서 한 줄 띄어라 있는 거죠? 그래서 uname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타이틀도 찍어보고, 양식 페이지로도 제대로 들어왔나? 그치? 예, 타이틀도 찍어보고, 그치? 내용도 찍어보고, 컨텐츠도 찍어보고, 그쵸? 패스워드도 찍어보고, 뭐 패스워드 여기 있죠? 패스워드도 찍어보고, 패스워드도 찍어보고, 그래 저장하고, 그치? 다시 우리 양식 페이지 가서 여기다가 1111 그러면 여기에 uname은 오나라라고 하는, uname 변수는 오나라, 타이틀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강제 안내, 컨텐트는 요런 내용들이 컨텐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패스워드는 내가 111 쳤잖아, 여기 친 거. 내가 여기 패스워드 2 이렇게 치고 글게시하면 패스워드 2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insert.jsp에서 그치 write.html 양식 페이지에서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그치 받는 값들은 리퀘스트의 get 파라메타의 uname 그러면 양식 페이지의 uname 텍스트 박스에 있는 요 값을 읽어오는 거고, 그쵸? 타이틀 그러면 타이틀 값, 컨텐트 값, 패스워드 값을 읽어오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받는 거. 그치? 요청한 데이터들을, 그치? 받는 거는 이렇게 받겠지. 어떻게 받아요? 스트링 객체의 uname은 리퀘스트 객체, 이게 객체거든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거든요. 객체의 get 파라메타라는 걸로 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도 알고 싶어. IP 주소도 받고 싶어. 그럼 여기 IP 주소 안 놓잖아요. 그럼 이게 IP 주소 여러분들 요청할 때 IP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요청할 때 IP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IP 주소도 받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그쵸? 스트링에 리퀘스트 객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리퀘스트 객체 리모트 그쵸? IP 객체도 그쵸? get 그쵸? 리모트 addr 이렇게 받으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찍어보면 그쵸? 얘도 찍어보면 얘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하고 이거 다 입력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1111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 글 게시하면 여기는 유네임과 타이틀과 컨텐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만 있는 거죠. 근데 내 IP 주소도 알고 싶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한 클라이언트 IP 주소. 그럼 이거 IP 주소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 로컬 호스트기 때문에 00000 있는 건데 우리 IP 주소는 10.93.18.7 이렇게 바뀌겠죠. 실제 웹사이트라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P 주소를 가져오려면 여기 이렇게 리퀘스트 객체의 get remote addr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이해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양식 페이지에서 값을 입력하면 그러면서 전송 버튼을 글 게시하기라고 하는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양식 페이지에 입력된 데이터 값을 insert.jsp로 넘겨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insert.jsp 변수에 입력 양식에 입력된 데이터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얘네들이. 이 변수들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치? 각각의 변수의 값을 insert.jsp에서 각각의 변수의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본 거죠.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insert.jsp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했잖아. 이게 뭐냐라는 거죠. request set 그치? 캐릭터 엔코딩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들 request라고 하는 건 객체거든요. 그리고 set 캐릭터 엔코딩은 얘는 메소드예요. request의 get 파라미터라는 것은 그치? 클라이언트의 uname으로 전달해주는 값을 요청하는 거야. 요청해서 그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거든요. 요청 객체거든요. 이것이 우리 JSP는 이런 객체들이 많다는 거지. 얘도 객체야. out이라고 하는 객체에 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JSP에서 사용되는 이 객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한 거고 그래서 JSP에서 사용되는 쭉 설명한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JSP에서 사용되는 객체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같이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 어플리케이션 객체, 세션 객체, 쿠키, 아웃, 페이지 컨텍스트, 컴퓨그, 페이지 컨텍스트 두 번 나왔네. 그쵸? 이렇게 하나 지울게요. 그 다음에 exception 이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여기 하나 지우세요. 예? 예.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 리퀘스트 객체 아까 봤잖아. 리퀘스트 객체는 자바X에 서블릿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우리 JSP는 얘는 임포트 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HTML 폼 요소의 선택값 등 사용자가 요청하는 입력값을 그쵸? 요청해 올 때 사용하는 거고 리스폰스 값은 여기 요거 자바 클래스 한번 참고하세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할 때 쓰는 거야. 응답. 어플리케이션 객체라는 게 있어요. 웹서버 내 어플리케이션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 사용한다. 우리 앞으로 가면서 이런 객체들을 쓸 거거든요. 또 세션 객체도 있고요. 그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세션 정보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쿠키도 있어요. 서버에서 생성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기록해서 사용하는 거. 지금 시간은 안 하지만 앞으로 할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쭉 그쵸? 미리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냥 아까 썼었죠? 아웃 객체 있죠? 아웃 객체 사용자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출력 스트림을 처리하게 한 거. 아까 우리 출력할 때 out.println 이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config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JSP에 대한 초기화 환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잘 많이 쓰진 않아요. 페이지 컨텍스트도 있고요.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제어권을 다른 페이지로 넘기거나 다른 페이지 수행 내용을 포함할 때 쓰는 거. 뭐 forwarding 쓰거나 include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exception 있어요. 조금 이따 해볼게요. 페이지 지시문에서 오류 페이지로
그 지정된 JSP 페이지에서 예외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쭉 있어.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그러면 이런 객체 각각에는 뭐가 있냐면 메소드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 요거 쓰실 거고 또 아웃 객체 이런 거 보실 거고 익셉션 객체 요런 이번 주에 보실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네 라고만 일단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객체에 해당되는 메소드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리퀘스트 객체는 정말 중요해요. 거의 다 메소드를 거의 다 많이 써요. get parameter name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열거형이에요. 현재 요청에 포함된 파라메터 이름을 열거 형태로 넘겨줄 때 쓰는 거고 우리 아까 했었죠. get parameter라고 request.getParameter 여기다가 uName 이렇게 썼잖아요. 문자열 name과 같은 이름을 가진 파라메터의 값을 가져올 때 쓴다. getParameter values라고 뒤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양식 페이지로부터 클라이언트 양식 폼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이름이 여러 개 값을 가지고 넘겨오는 게 있거든요. 그쵸? 문자열 네임과 같은 특정한 같은 여러 값을 배열 형태로 가져오는 거. 특히나 체크박스로 데이터 넘겨주는 건 체크박스에 여러 개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또는 리스트 박스에 멀티플 하면 여러 개를 선택해서 넘겨줄 수 있거든요. 데이터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값을 남겨주면 배열 형태로 오거든요. 그런 걸 받을 때는 get parameter values로 받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get cookies 할 거고요. 쿠키 값. 쿠키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작은 데이터 값이에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저장해요. 아시겠어요? 쿠키 배열 값으로 가져오는 거고요. get 메소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된 것이 get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했는지 가져올 때는 request.get 메소드 그러면 이건 포스트로 요청했네. get 방식으로 요청했네 알 수 있고요. get session 그쵸? 현재 세션 객체를 갖고 오고요. get remote add 아까 했었죠? IP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로 갖고 오는 거 get 프로토콜 그럼 뭐 나올까요? HTTP 이런 게 나오겠죠? 우리 URL 쓸 때 HTTP 더블 슬래시 이렇게 쓰잖아요. get 서버 네임 쓰면은 그쵸? 호스트 지금 서버의 이름을 알 수 있고요. get 서버 포트 그럼 그쵸? 요청한 받은 서버의 포트 지금 보면 8080 이렇게 보겠죠. get URL request URI 그러면 요거 유니폼 리소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요거는 그 URL 중 호스트 이름 이후의 내용이 리턴되는 거고요. 커리 스트링 내용은 입력되지 않아요. URI 그러면 URL 그러면 요청된 URL 전체가 HTTP로부터 그 페이지까지 다 리턴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커리 스트링은 리턴되지 않아요. 커리 스트링은 데이터 값, get 방식으로 보내주는 데이터 값이라 그랬죠. 그쵸? get query string. 그러면 이렇게 하면 URL 중에서 query string만 리턴돼요. 뒤에서 해볼 거예요. get context path 그러면 그쵸? 요청되는 context path.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있잖아요. 그쵸? 그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쵸? 처음에 위치하고 슬래시로 시작한다 이런 거고. get character encoding 아까 했었죠, 이거. 요거는 한글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재 JSP로 전달된 내용을 지정한 캐릭터 셋으로 변환해주고 HTML 폼에서 한글 입력 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set character encoding EUCKR 이거 보셨죠? 그거 쓰지 않으면 한글이 깨져요. 아시겠어요? get header string name 그러시면은 문자열의 네임으로 지정된 헤더 정보를 문자열로 얻어오는 거고요. 엄청 많죠. 그쵸? 근데 이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리퀘스트 객체는 중요한 거니까 리퀘스트 객체의 환경 변수값 읽어오기 예제 그래서 우리 URL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고 http study du.ac.kr에 8080 웹 EA 요게 뭐냐면 그쵸? 애플리케이션 폴더죠. 그 밑에 A1912999 read.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내가 요청한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물음표 다음에 요게 뭐예요? 쿼리 스트링이죠. 쿼리 스트링이요. 쿼리 스트링 값이죠, 이게? 요거는 여기까지는 뭐라 그래요? 요거는 여기까지 뭐라 그래요, 이거?
URL이요. 그랬을 때 request.get 프로토콜 그럼 뭐가 나오냐면 HTTP 요게 나오는 요게 프로토콜이잖아. HTTP 1.1이는 게 나와요. get server name 그러면 서버잖아. 이거 study.du.ac.kr 요게 도메인 네임 서버 네임이잖아. 이거 다 도메인 네임이라 그러잖아요. 아시겠어요? request.get 서버 포트 그러면 8089 나오겠죠. 8089. request.url 그럼 어떻게 돼? URL 전체 나오겠죠. http study.du.hkr에 8080에 웹 EA에 A1299에 read.js 여기 쿼리 스트링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can request URI 그러면 요 뒤에 웹 애플리케이션부터 뒤에까지 오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get 쿼리 스트링은 쿼리 스트링 값만 물음표 다음에 이런 거 테이블은 보드 그리고 페이지라고 하는 이름은 이 id 값은 10 이렇게 나오겠죠. get 파라메터 id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했었죠. request.get 파라메터 id 그러면 쿼리 스트링 값에 중에서 이거 id에 해당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나오겠죠. 만약에 get 파라메터 id 하는 get 파라메터 테이블 그러면 뭐가 나와? 보드 이렇게 나오겠죠. get 파라메터 페이지 그러면 여기다 페이지라고 바꿨으면 뭐가 나올까? 그러면 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지. get context path 그러면 웹 EA 여기 컨텍스트 폴더라고 했잖아. get remote add 아까 했었죠? 요걸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10.93.18.7 요거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리퀘스트 객체의 환경 변수 속에 들어. 그러니까 환경 변수가 어디 있냐면 HTTP의 헤더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헤더 파트에 아시겠어요? 요 리퀘스트 객체.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객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리스폰스 객체. 리스폰스 객체는 set content type.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보내줄 때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저장된 마임 타입으로 컨텐트 타입을 설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데이터의 한글이냐 영문이냐 뭐 데이터의 종류를 알려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헤더가 있고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친 것만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시는 거야. set 헤더의 스트링 네임, 스트링 밸류 할 때 문자열의 이름을 문자열 밸류 값을 헤더로 설정할 때 set 데이터 헤더 그러면은 그쵸? 문자열의 이름을 설정된 밀리세컨드 시간값을 데이터에 지정하여 응답 헤더에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send error 그러면 오류 코드를 세팅하고 메시지 보내주는 거야. 요거 send redirect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요거 클라이언트 요청을 다른 페이지로 보낼 때 쓰는 거야. get output stream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건 나중에 또 같이 쓸 때 이런 거 딱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또 config 객체가 있어요. config 객체는 get int parameter names라는 게 있고요.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get 그쵸? init parameter 있고 string 요건 이제 string 그냥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들 보는 거고 string get sublet context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기본 객체 즉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리턴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웃 객체 있다. 아까 있었죠. 아웃 객체. 아웃 객체의 메서드는 get buffer size 그 다음에 get remaining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은 읽어보세요. clear, get out clear 그 다음에 out clear buffer out flush 이런 거 뒤에 가서 쓸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is auto flush라는 것도 있고요. close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뭐가 있는지만 그냥 일단 알고 있으세요. 너무 하지 말고 우리가 아웃 객체에 프린트 ln 썼었잖아. 여기다 내용 쓰니까 uname 그러니까 uname 값 보였었죠. 또 아웃에 프린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write는 없어요. write는 없습니다. write 쓰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프린트 ln이나 프린트 썰. 프린트 ln은 컨텐트 내용을 new line과 함께 그러니까 HTML로 여러분들이 이게 변환해서 봤을 때 그 결과를 봤을 때 새로운 라인에 그렇죠? 아웃 프린트 ln 그러면 새로운 라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있고 아웃 객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있어요. 중요한 객체지만 나중에 볼게요. 그쵸? get 서버 정보, get 그쵸? 메이저 정보, 버전 정보요. 아시겠어요? get 마이너 정보, 버전.
그죠? 메이저 버전, 마이너 버전 이것 있고요. 로고 처리하는 것들도 해당하는 게 있고요. 로고, get mime type. 그 다음에 자원하는 거, get resource. 여러분들 로고도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야. get resource as stream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 get real path. 그럼 문자열에서 그죠? 절대 경로명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한번 해봤었죠? get context path. 우리 컨텍스트만 보여주는 거고요. get request, 그것이 dispatcher, string path 이런 것도 있고요. 또 get forward, 그 다음에 application forward, application include 이런 것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션 개체가 있어요. 세션 개체는 다 중요한데 나중에 할게요. 이거 아시겠어요? 나중에,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is new, get id, get creation time. 이거 우리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세션 객체에 get last access time, get max, 그쵸? interactive interval 이런 거 있고요. set max interactive interval 있고요. 그 다음에 invalidate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소개만 하고 나중에 쓸 때 이런 것들 다시 끌어다가 설명할게요. 그쵸? 쿠키 객체도 있어요. 쿠키. 아시겠어요? 쿠키.getName. 쿠키. 값을 볼 때는 getValue. 이것도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할 겁니다. 실습도 할 거고. setValues, stringValue 이런 게 있고요. 쿠키의 setDomain, 쿠키의 getDomain, 쿠키의 setPath, getPath 있고요. 쿠키의 setMaxAge, 쿠키가 클라이언트에서 유지하는 시간. 그 다음에 getMaxAge 있고 get버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객체의 메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참고하시고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건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처리하다가 에러가 생기면 처리하는 그 에러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소드들이 있거든요. get 메시지, get print trace. 이따 뒤쪽에서 해볼 거예요. 그럼 print stack trace, 그쵸? to string 이런 게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 객체 쭉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쓰면서 우리 실습을 할 거니까 하시고, 그쵸? 이번 단원에서는 이번 단원에 사용되는 메소드들만 여러분들이 그치? 조금 알고 있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소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 네?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그 JSP 이렇게 많이 쓰나?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메소드들은 많지는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 조금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